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근자감에 대해서, CEO들의 근자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본위 편향성이란 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근자감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근자감이란 거, 그죠? 작법하고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A 할 때에도 근자감이 심한 CEO들은 왜 M&A를 하느냐? 이 M&A 하면서 시너지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우리 CEO, 우리 회사는 합병하면은 시너지가 이렇게 막 구름처럼 커질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오버페이를 해버린다는 거죠. 과도하게 페이를 해버려요. 자뻑 CEO는 왜 M&A를 한다고요?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 내 몸집보다 이만큼 큰 거를 갖다 나는 감당해서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상대방을 막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건 마찬가지다 하긴 하는데 두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이 다르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내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버컨피던스 앤드 M&A 그랬는데요. 자기 가신에 찬 CEO들은 합병을 할 때 현금 박치기 하는 성향이 강하더라 그럽니다. 왜? M&A 할 때 지불을 하는 수단은요. 현금을 갖다가 주는 것도 있지만요. 비트코인 말고 이제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주식을 갖다가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 교환. 그죠? 내 주 한 주당 니네 회사 주식 몇 주를 서로 교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근자감이 쩌는 CEO는 뭐라 그랬어요? 내 회사 주가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 시장이 나를 못 알아줘. 못 알아주고 있고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저평가된 주식 앞으로 이게 1000슬라가 되고 1000배가 될 건데 1000달러가 될 건데 지금 200달러예요. 1000달러 될 거라고 난 굳게 믿는데 지금 200달러 선에서 주식을 갖다가 이걸로 교환을 하겠어요? 지금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5배나 가치가 더 있는 건데 지금 200달러 가치 갖고서 지금 주식 교환하라고요? 큰일 났어요. 미쳤어요? 안 하죠. 안 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주식이. 그죠? 앞으로 내재 가치가 자기 믿기에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주식은 안 준다. 그러면서는 그 현금 박치기로 그냥 M&A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장에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과대평가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고요. 타겟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따봉이죠. 우리를 잡아가시려면은, 우리 회사를 누구한테 팔까? 여러분들이 벤처 사업 하시면서, 나중에 엑시트 하시기 위해서 이 회사를 잡아갈 그 어콰이어러를 찾으신다. 누가 근자감이 심한 CEO일까를 잘 둘러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근자감이 심한 CEO. 그러면은 근자감이 심한 CEO들이 무조건 나쁜 건가? 좋은 점은 없는가? 만사 중용이 제일이라고 일단 얘기했죠. 그죠? 만사 중용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는 중용이면서도 동시에 이 양반들이 또 특히 장기인 분야가 있어요. 근자감이 심한 CEO,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나는 마이웨이다. 요즘 XX 마이웨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이 마이웨이야. 네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시장의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나의 깊은 뜻을 알아주든 말든 지금 단기적으로 그죠? 주식시장의 상장 회사들 CEO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은 분기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보고를 막 쳐다보면서 EPS 그게 1달러 1센트가 부족해 예상했던 것보다 2센트 부족해 진짜 조그마한 단기적인 실적 갖고 막 뭐라고 막 욕을 하고 그 약간만 실망을 주면은 주가가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게 겁이 나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은 또 CEO가 잘리니까. 그래서 CEO들이 단기 실적주의로 계속 얼른 그 대증요법 무슨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근치요법 근본적인 걸 치료하려고 들지 않고 대증적인 거 그죠? 그런 걸로 그냥 적당히 때우기 식으로 막 단기 실적주의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자감이 심한 CEO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노빠꾸 한마디로 슈카월드에서 얘기하는 노빠꾸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물론 나르시시즘하고 다르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그 좋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런 게 있다. R&D 그 아이폰 나가잖아요, 그죠? 아이폰 같은 거 저도 있는데 여기에 그죠? 보세요. 근데 이런 거는요. 하나의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노베이션이에요. 그죠? 요 안에 앱들이 몇 개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전에 없던 거를 막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my way.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야. 그냥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갈 거야. 네가 알아주든 말든, 너님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날 자르려면 잘라라. 딱 그러면서 그냥 성깔 있게 빡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년씩 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애플로 컴백해가지고 97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미국 CEO들의 평균 CEO 점령하는 기간이 8년 됩니다. 7년, 8년. 우리나라는 단기 실적주의 3년이면 막 갈아치우는 거죠, 다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R&D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요. 주식시장 때문에 단기 실적에 시달린다 뭐 이렇게 프레셔가 심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찰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8년까지 가니까 평균이 10년 넘어가고 마이웨이를 푸시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근자감이 강하신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용의 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R&D 같은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회사들이 보면은, 이 데이비드 허슐라이퍼 교수님하고 앤지 로 교수님인데, 이분들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근자감이 강한 CEO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R&D 결과가 좋고, 특허 신청도 많이 하고, 특허를 따내기도 많이 하고, 특허가 나왔으면은, 인용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 생태계를 구축했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앱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제 요걸 개발하는 데 들어간 그런 특허들을 다 인용하면서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훨씬 더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오더라. 근자감은 그러면 타고나느냐 하는 문제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질문들. 이게 유전이냐 아니면 경험과 환경이 갖다 주는 거냐 네이처냐 널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다 근자감을 결정짓는 거는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관심 끌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극단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유전이야. 그냥 타고난 팔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근자감이 달라져.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틀린 얘기예요. 섞여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다. 양쪽 다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환경적인 것도 근자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이 짱짱한 곳에 있을 경우에. 실리콘밸리에 벤처 대박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햇빛이 짱짱하면 긍정 모드가 계속 심어지잖아요. 매일매일 긍정 모드로 살다 보면 사람이 훨씬 더 근자감이 심해진다는 거죠. 오 솔레미요 하면서 이탈리아의 햇빛을 보면서 남부 지금 스페인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특히 그렇잖아요. 날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 있는 쪽에 근자감이 상당히 많이 자극이 되죠. 미국의 교육도 사실은 근자감을 많이 키워주잖아요. 조금만 뭐 해도 와 얘 수학 천재네 천재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학 간 애들 다들 막 수학 천재로 인정받죠. 여기서 막 빌빌거리다가 똑같이만 해도 천재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자감이 막 솟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막 뭐라도 해보려고 막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그걸 키워주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똑같이 잘해도 근자감을 있는 대로 죽여놓습니다. 다 죽여놔. 그러니까 연구개발 뭐 이런 거에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죠. 우리나라에 왜 스티브 잡스가 없냐? 근자감을 죽이는 교육을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대치동 학원 교육. 너는 왜 초등학교 6학년생한테 너는 왜 옆에 쟤처럼 수학 정석 고등학교 수학을 왜 안 하니 이러면서 계속 갈구잖아요. 걔가 얼마나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 우주를 품고 있는 애일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옆에 있는 애의 그 대치동 수학 정석, 실력 정석 왜 안 하니?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런 식으로 갈구면서 하는 거. 첫 번째로는 차일드 어뷰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동 학대죠. 두 번째로는 개의 근자감을 죽여버리고요. 세 번째는 나라의 미래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못 태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는 대학을 탓하죠. 우리나라는 왜 스티브 잡스가 없을까? 교수가 뭐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안 하긴 뭘 하네요. 나 지금 내 생일에 일요일 날 밤에도 나와서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십몇 년 동안 박사 공부할 때부터 이래로 휴일도 없이 계속 일했었고, 최근 들어서 테뉴어 따고 나서 그나마 좀 휴일이 좀 생기는 편인데, 저 아직 골프 안 쳐요, 저. 골프도 안 치고, 대학이 요즘 공부 안 한다? 옛날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초중고가 문제예요, 지금. 초중고에서 완전 자신감을 죽여놓는 교육.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근자감을 있는 대로 죽여버리는 우리나라 교육.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험에서 요즘은 하나만 틀려도 무슨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고요. 그럼 초중고에서 그러면은 얘네들 다 점수를 너무 많이 다 만점을 줘버렸어요. 변별력이 없게 만들었어. 그래서 또 근자감이 안 생깁니다. 하나만 틀려도 자신감 깎여버리죠. 아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수학 100점 만점에 평균이 30점, 제일 잘하는 애가 80점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했었으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잘하는 애는 자신감이 확 생기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대로 그냥 딴 거 알아서 찾아가게 만들면 돼. 근데 이걸 안 해버려요. 직무유기죠. 자, 자기본위 편향성이라는 건 이제 7분 동안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자감이 생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얘기했잖아요. 유전에 대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뉴로파이낸스라는 에어리아에서 반면에 경험과 환경 쪽의 측면에서 근자감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또 제가 연구한 논문입니다. 첫 논문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 과신의 정도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성장 과정이나 경험과 피드백 과정에서 점점 더 자기 과신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뭔 소리냐면요,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한 다음에 그 성공의 원인 이런 걸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주식 투자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에 투자를 했다. 근데 3개월 만에 2배가 됐어, 아시아나. 네, 그렇게 됐거든요. 성공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성공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봤지. 아시아나 잘 될걸. 항공주 요즘 뜬다니까. 팬데믹 이제 거치고 나면 여행주 돼요. 미리 내가 똑똑하게 알아보고서 해서 내가 알아본 거지, 내가. 네. 잘 된 건 내 덕분이에요. 그러다가 또 멀쩡하게 막 같은 패턴을 투자하는데 갑자기 LG화학을 투자했어. 근데 반토막이 났어. 중국에서 아니면 GM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났어. 왜 LG화학에 그래서 투자해서 손실이 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얘기 안 하죠. 조상 탓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해야지 되는 게 속 시원한 게 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럼 뭐라고 탓합니까? 조상님은 여기 탓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탓해요? 내가 아닌 남을 탓한다. 나는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남은 누구예요? 기관 투자자. 나는 내국인이거든요. 한국인. 남은 누구예요? 외국인. 그 다음에 나는 공매도를 함부로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상 개인이니까. 그러면은 남은 누굽니까? 공매도자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실패한 게 LG화학 떨어진 게 공매도자 그놈의 X들 때문에 내가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LG화학은 얘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특히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라고요? 개잡주, 소형주. 그죠? 소형주 개잡주에는 공매도자들이 많다, 적다? 적다. 애당초 주식을 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펀드들에서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소형주 들고 있다가 쪽박 나신 분들은 누굴 탓한다? 공매도자들 탓해요. 뭐예요? 이겁니다. 자기본위 편향성. 쟤네 때문에 망했어요. 특히 외국인 공매도자들
주가 조작 세력 때문에 내가 들고 있던 이 소형주가 박살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은 공매도 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이게 다 자기 본인 편향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살방지 기제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바보같이 그걸 사가지고 쪽박 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은 마포대교로 가실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수백만 년 내려오면서 진화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포대교 같은 곳에 안 가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스트업하는, 그죠? 그런 기제를 우리는 심리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건 조상 탓, 남 탓을 해야 돼. 그래서 위기가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노포비아, 외국인, 공매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뭐라고 막 박해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인류사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Self-attribution bias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북돋고 리스크 테이킹을 앞으로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CEO 차원에서도 이런 자기 본인 편향성이 있겠죠. 뭡니까? 우리 회사 성과가 좋은 거, 갑자기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면은 아나운서가 물어보겠죠. 이번에 뭐 대박 나셨던데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또 원래 또 잘난 사람들끼리 모였거든요. 우린 뭐 애플 대단한 회사예요. 우리는 뭐 아마존, 우리 잘난 거 몰랐어? 우리가 우리 덕분에 because of us, 우리 because of me, 뭐 이러면서 원인을 돌리는 말을 하면서 랭귀지에 다 나옵니다. because 다음에 1인칭이 나옵니다. 나나 우리 팀, 그죠? 우리가 잘 된다면 우리 덕분에. 잘못된 다음에 뭔가 그 어닝스 서프라이즈 네거티브 막 나왔어요. 그러고서 인터뷰를 어떻게 하다 했어. 이런 인터뷰 하기 힘든데 이런 때는 붙잡았어요. 이번에 왜 또 그렇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자들이 좀 납득 좀 할 수 있게. 그때 뭐라 그래요? 이게 말이지. 우린 열심히 했는데.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면은 뭐예요? 외부의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전체가 막 쪽박이 났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외부적으로 탓을 돌립니다. because 다음에 3인칭이 나와요. 저들, 그들, 그죠? 3인칭 혹은 인더스트리, 이코노미, 외부적인 요인들, 그런 단어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의 조건부로 해가지고 갖다가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지 그 단어들을 다 짜자자자 이제 빅데이터 방법으로 털어가지고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그죠? 잘된 건 내 덕분으로 하는 사람들, 잘못된 건 남 탓하는 것, 두 가지 다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쫓겨나더라 하는 거예요. CEO 인터뷰에 빅데이터가 제가 있으니까 트랜스크립트가 쫙, 그죠? 그거 갖고서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트, 텍스트 애널리시스, 인수합병을 해도 이런 사람들이 현금 박치기로 해결하려고 들더라. 그리고 편향성의 어휘구사가 중간쯤 되는 CEO들은 인수합병 투자 상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더라. 중간쯤, 만사 중용이 제일이다 하는 거죠. 중용.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더라.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1인칭,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도표로 나왔는데, 인터뷰를 할 때, CEO가 인터뷰를 할 때, 직전의 실적이 있겠죠. 직전의 실적이 좋은 거, 나쁜 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because나 cause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은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느냐, 3인칭 대명사가 나오느냐 보면은 실적이 좋을 때 because of me, because of us 이러면은 이거 잘된 건 내 걸 self promoting 이러면서 막 우린 잘했어 이러는 거. 이게 자신감을, 근자감을 키우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self attribution bias 2 뭐냐면은 나쁜 실적 나왔을 때 남 탓하는 거. 못된 건 조상 탓, 쟤네 때문에 이런 거. 이게 이제 self attribution bias 2라고 얘기하는 건데, self protection, 자기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 내가 못난 걸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묻지 마세요. 이거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다가 이 self attribution bias의 모습이고, 이 두 가지 초록색, 요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된다? 근자감이 강해진다. 이런 걸 통해서 근자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동제목에서 밝혀진 사항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언어 생활이, 그죠? 데이터로 잡히면은, 그 데이터로 잡는 회사들은 여러분의 심리 상황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꿰뚫고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셀프 레퍼런싱 워드, 내가 because of me라고 하는 정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게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M&A를 발표했을 때 긍정적이어졌다가 극단적으로 갈수록 부정적이더라. 이런 CEO들 셀프 애트리뷰션 바이어스 내지는 자기 본의 편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중요하다. 자살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기 변이 편향성이 텍스트로 잡힌다. 카톡 메시지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까지는 너무 그렇고, 그걸 카톡 메시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심리 상황을 보다 잘할 수 있겠지. 그죠? 자신감을 죽이지 말고 적당히 살려주는 방법. 그랬고, 자기 본인 편향성을 인정하시라 하는 거고요. 동시에 실패를 모르고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 본인 편향성도 심하고요. 자기 과신이 그러니까는 근자감이 엄청나겠죠. 실패를 모르고 난 엘리트 코스만 밟았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이유가 또 요거예요. 예,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자기 과신이 심합니다. 예, 저도 이제 딴에는 이제 교수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과신이 심합니다. 아니, 박사 공부하면서 인격 수양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에 가겠다 그러는 사람들 물어볼 때 내가 더 자기 수련을 하기 위해서 뭐 인격적으로 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 이쪽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요,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의 근자감의 정도를 밀착적으로 여러분을 밀착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이 여러분들의 주식 퍼포먼스를 다 꿰뚫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카톡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만약에 그게 다 통합적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여러분들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자감이 심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나중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인 근자감 내지는 자기 본의 편향성 극단적인 사람, 이자율을 높여서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 미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자감이 너무 없는 사람도 이자율 높여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세상 무너질까 봐 못 나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용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려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얼만큼 통합이 될 수 있을지 데이터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 갈등의 요인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같이 경험을 하잖아요.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대적인 경험 차원에서도 같이 경험을 나누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회사가, 우리 세대가 성공한 거는 누구 덕분에? 우리 회사가, 우리 세대가 잘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 성공하는 데는 운의 역할,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꼭 뭐라 그래? 성공하고 나서는 아니 운이 좋긴 뭐가 좋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가 위대해서 그래. 우리가 지도자가 좋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블라블라블라.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운이 좋았던 것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본의 편향성 그렇게 되고, 반면에 실패하는 경험을 또 세대가 같이 할 수가 있죠. 최악의 세대라는, 여러분들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최악의 세대라는 가수들이 또 있긴 하던데 골 때리는. 근데 좌우지간에 안 좋은 경험들을 하는 88만 원 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운이 안 좋은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88만 원 세대만 그런가요? 우리 조상님들 생각해보면은 일제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무슨 그겁니까? 사실 그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그 운이 100%다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은 차지한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실패한 세대들, IMF 겪고 쓰라린 경험을 하신 세대분들, 그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왜 힘들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된 거냐? 아니, 조상 탓을 할 수밖에 없죠. 내지는 외부적인 요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희는, 너희 회사는, 너희 세대는 왜 못하니? 이러면서 윗세대에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밑에 세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운이 나빠서 잘 안 됐다라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마포 대교로 가야 되거든요. 가라고요?
안 되죠. 마포대교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인구가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인구가 왜 줄어들고 있을 것 같아요? 좌절스럽기도 하고 이런 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 위에서는 인정 안 해. 우리가 잘나가지고 한 건데 너는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닥달을 하십니다. 밑에 세대에서는 아니 우리를 보러 뭐 어쩌라고 하는 거냐고. DNA는 똑같이 타고났는데 당신들하고.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냐. 한 발짝 물러나시라고. 그죠?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신 옛날 세대 분들은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운도 좋았던 것도 사실이구나. 북한과 남한 딱 나눠보면은 1960년대 미국한테 줄 섰던 거는 정말 행운이죠. 저쪽에 소련한테 줄 섰던 북한은 정말 줄을 서도 어떻게 그쪽을 씁니까? 그죠? 중공 쪽에 쓰고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운이 좋았던 것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운도 좋았지만 필리핀도 같이 저쪽에 미국에다 줄 섰는데 발전이 달랐던 거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한 거는. 그렇지만은 우리도 운이 되게 좋긴 좋았다.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유아 독존으로 엄청나게 초장기 호황을 구가했던 거고 거기에 우리는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경쟁자, 인도라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걔네들 뭐 했는 줄 아세요? 소련 쪽에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시장에서 거의 유아 독존식으로 일본이 있었지만 일본, 대만 뭐 이런 데가 있었지만 중국에 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은 13억 인구예요. 지금 인도도 13억이고 합이 26억이에요. 그 얘네들이 경쟁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대단히 럭키했다는 얘기입니다. 윗세대 분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국도 뭐예요? 말씀 나온 김에 얘기인데 문화혁명기죠. 문화혁명 뭡니까? 북경대학, 칭화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다 문을 닫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 대학 교수들부터 뭐합니까? 농장 가서 소를 치고 닭을 칩니다. 교수가. 경영학 교수가. 무용담 얘기들 많이 돌고 있어요. 중국 교수들 만나보면은 그 세대 분들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어야 됐는지. 학생들도 공부하러 못 가요.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합니까? 90년대 되면서 얘네들이 경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 그 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하버드 가기는 훨씬 쉬웠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갔던 거에 비하면. 경영학과 경제학과의 하버드 출신, 아이빌리그 출신 박사를 받으신 분 숫자가 90년대 이후에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없습니다. 파이낸스 진짜 없어요. 이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해졌어요. 중국과 인도라는 경쟁 요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세대 간에 한 발짝씩 물러서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 자기 본의 편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합니다. 제가 무슨 파이낸스 하면서 무슨 사회적인 얘기까지 다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모든 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밝혀지는 바고요. 다음번 비디오는 CEO의 또 다른 특질, 소시적 경험, 뭐 아니면 이런 취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회사의 경영 행태랑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